네,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손태웅입니다. 먼저 이런 귀중한 자리에 발제자로 나서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 한승구 회장님하고 저희 원장님께서 개회사와 환영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건설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설산업의 중요성이나 역할이 그 시대에 맞게 평가받지 못하고 인식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작년에 건설산업 재탄생 1.0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그것에 이어서 2.0을 소개하는 자리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메이션이 거의 비슷하고요. 작년에 패널로 참여해 주셨던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번에도 기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느꼈었던 것은 건설산업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역할에 비추어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와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2.0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을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가야 한다라는 절박함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발제 잠깐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게 4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에서는 건설산업 재탄생을 왜 제안하게 됐는지, 건설산업의 분절을 시작으로 파파나 그리고 내재된 문제들을 조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산업의 근본, 즉 정의, 그리고 운영체제로서의 건설산업의 역할, 그것을 시작으로 현재 건설산업이 처한 위기나 그리고 외부 영향 요인들을 짚어보고요. 그렇다면 건설산업의 대전환 방향은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설산업 재탄생 2.0의 체계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요. 저희가 제시했던 10개의 과제들을 간단히 언급하고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이끌고 가기 위한 실행 기반 3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뒤편에 보시면 칸막이로 되어 있는데요. 사람 거버넌스 기술입니다. 결국에는 건설산업의 재탄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저 3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건설산업 재탄생이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골든타임을 좀 강조하고자 하고요. 3.0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건설산업의 재탄생을 제안하게 됐는지는 제가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건설산업은 주체별로 전문성이 아주 강한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은 타 산업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제도와 규제를 더 씌우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고요. 결국엔 이것이 생산체계 주체 간의 유기적인 통합이나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은 건설산업의 직접적인 생산체계뿐만 아니라 전방산업, 후방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복합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직접적인 생산체계 안에서도 업역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업역 안에서도 유기적인 협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엔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이해관계자, 다수의 참여자가 참 얽혀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주체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면서 복잡한 산업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버넌스입니다. 생산체계 안에서의 분절은 고스란히 거버넌스의 분절로 이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계 부분별로 다수의 부처가 연관되어 있고요. 그 부처별로 개별적인 법이나 제도로 산업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적인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절을 더 심화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통합된 건설 산업이라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개별 사업자들만 다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건설 산업은 어디에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조금 더 확장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런 분절된 거버넌스, 고착된 거버넌스는 건설 산업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 역량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문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재탄생 1.0을 얘기할 때 사람을 얘기했고 가치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1세기에는 성숙사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후시대 이후에 압축 경제 성장 시대에서는 경쟁이 당연했고 양적 성장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21세기에 들어서 성숙사회로 변하면서 변화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는 삶의 질, 공존, 가치, 상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성숙사회로 변해가고 있는데 건설산업의 문화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단기 이익 중심이고요. 승자 독식이 인용되는 경쟁이 유효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계약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갑과 을이 발생되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화는 사회적 가치 궤를 갖지 못하고 제도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사이에서 큰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엔 이것은 산업 혁신 동력을 잠식하는 형태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느냐? 지난 20년 넘게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서 선진화 전략이든 기술 혁신이든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이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산업 안에 내재화되어 있는 문제 인식들은 상당히 정확했고요. 그것들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또 건설산업 재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반추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에 혁신 방안을 내놨을 때 얼마나 절박했고 얼마나 시급성을 가졌으며 그리고 전체를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충분히 있었는지를 반문해 보면 부족했다라고 판단됩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이 실효적인 해결책을 낳는데 부족했고 결국에는 단기 현안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혁신 방안들이 상당수가 거기에 머무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산업 재탄생 2.0에서는 부분적인 수선의 리페어에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넘어서서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산업을 개혁해 대전환하는 그 판을 바꾸는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1.0을 제안하게 되었고요. 기억을 조금 되돌려 보면 저희가 내세웠던 비전은 국민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산업으로의 재탄생입니다. 저 비전 하에 저희는 크게 4가지의 목표로 건설산업을 재정의했습니다. 책무를 다하고 혁신을 추구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산업이 되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삼은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공정상생, 융합 확장, 자율혁신입니다. 이 3대 원칙 하에 크게 가치, 체계, 시장과 상품 영역에 있어서의 전략과제를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부 과제들은 작년에도 저희가 아주 두꺼운 책자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배포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 과제별로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은 보면 저희가 단지 선언적인 어떤 담론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담론을 실행에 이끌기 위한 세부 전략 과제까지도 제안했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고 나서 그때 들었던 평가들입니다. 많은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것은 우리가 건설산업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틀이나 전략 구도를 제공한 일종의 개념 설계 같았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건설 재탄생 전략은 산업에 대한 광의적 정의와 그다음에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람과 가치를 집중한 점은 과거 어느 혁신 방안 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담론이다라는 평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여러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이것을 제안했었던 이유는 더는 늦출 수 없었던 건설산업의 위기를 인식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왜 다시 2.0을 또 얘기하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한 번의 이벤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의 모든 주체 그리고 산업의 직간접적 모든 참여 주체들이 계속해서 이끌고 가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산업 재탄생 2.0에서 건설산업의 근본, 정의에서부터 지금 저희가 처한 현실 그리고 건설산업이 갖는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향후의 대전환을 위한 방향들을 설명하고 미래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컨스트럭션이라는 단어 자체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시작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함께 한다라는 단어와 쌓아 올린다라는 두 개의 어원이 만들어져서 컨스트럭션이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이 세미나 하는 이 공간도 건설산업이라는 행위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은 인류의 문명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정의해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요약해 보면 건설산업은 인류 문명의 토대를 설계하고 그것을 넘어서 공간적 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아주 창조적인 문명 활동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뭐냐? 건설산업은 국가를 작동시키는 운영체계와도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 경제, 국민의 일상도 모두 건설산업 위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건설산업이라는 OS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으면 위의 것들은 작동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됩니다. 맨 위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나 사회, 문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건설산업이라는 행위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일어나는 것들이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을 보면 국가 운영체계로서의 OS 측면에서의 건설산업의 역할을 보게 된다면 국토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모든 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국가의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인프라나 안전이나 품질이나 재난 관리를 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건설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를 흐르게 하는 연결 통로를 만드는 것도 건설산업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산업이나 기술 서비스 융합을 통해서 만드는 것도 건설산업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결국에 요약해보면 국가와 국민의 삶, 가치, 문화를 창출하는 사회 운영 기반 산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영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건설산업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과 같다는 표현을 저는 여기서 사용을 했는데요. 앞서도 장표에도 나왔지만 전후방 연관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산업 자체에서 시설물을 짓기 위한 전방산업이 있고요. 그 시설물이 지어지고 나면 그것을 쓰기 위한 후행적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엔 되게 복합적인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산업의 부진은 곧 연관산업의 부진으로 이어져 옵니다. 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건설 생산이 약 100조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관산업 구조를 좀 확대해보면 연관산업 영역에서만 105.4조가 감소를 했고요. 이걸 전산업으로 늘려보면 205조 원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파급력 측면에서 봤을 때 건설산업만큼 큰 산업이 없다라는 것을 이 장표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물론 이런 부정적인 영향만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시면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조금 더 확장적으로 해석해보면 건설산업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원오브댐 사업이 아니라 원년 산업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매년 만들어내는 총 공급액, 즉 전체 산업이 시장에 공급한 재화나 서비스의 총합인 총 공급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건설 생태계 규모 비중이 28.2%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1,910조 원에 이르고요. 취업자 비중수만 해도 전체의 30.6%를 차지합니다. 803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들을 확인해 볼 때 이 건설산업만큼 가치사슬 기반으로 경제 전체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산업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건설산업이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은 생산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용자까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유일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정책 제도의 주체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발주 시행 주체도 그 산하 기관들이 이어지지만 소비 이용 주체까지 이르기까지 어느 국민 하나 빠지지 않는 모두가 참여하는 건설산업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 경제의 생산, 소득, 소비, 고용 등도 모두 다 건설산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마이너스 숫자고 플러스 난 숫자는 나쁜 숫자입니다. 보시면 건설 수주 감소한 지 상당히 많이 됐고요. 지난해 건설 투자 마이너스 9.8%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 취업자 수도 많이 감소했고요. 반면에 건설 공사비 지수 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쟁까지 일어나서 건설 공사비 지수가 더 는다고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경기 회복을 기다릴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회복이 아니라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모두가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적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발주하는 자와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그걸 쓰는 사람 모두 다 승자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결국에 보면 우리 건설산업이 직면한 문제 크게 키워드 측면으로 보면요. 상호신뢰 부족합니다. 투명성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책임은 분절되어 있다 보니까 책임 소재를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혁신에 대한 수용성은 타 산업에 비해서 어느 산업보다도 낮고요. 그리고 여전히 수익 중심입니다. 그리고 수직적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다 보니까 여전히 갑을 문화가 건설 산업을 대표하는 문화로 이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업 하나마다 불합리한 리스크 배분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성장 동력은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 생산성이나 안전 품질 위기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복합 위기에 직면한 건설산업은 구조적인 대전환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은 지금 외부 영향 요인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가장 오늘도 화두가 되겠지만 AI 같은 경우에는 건설 산업만 바꿀 기술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전체를 다 바꿀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AI의 가속화는 건설 산업의 작동 방식이나 어떤 생산 방식을 바꾸는 데 드라마틱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인구 감소나 기후 변화 그리고 에너지 전환 등도 건설 산업의 외부 영향 요인으로서 상당한 큰 변화를 이끌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21세기 시대는 빅블러 시대로 산업 간의 경계가 아주 모호해지고 그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으로써 A라는 산업과 B 산업의 융합은 또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산업도 완전히 대전환되지 않으면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전환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신뢰와 협력입니다. 신뢰 부분에서는 저희가 재탄생 1.0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안전, 품질, 계약 구조의 전반적인 불신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 운영 기반을 신뢰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협력도 대립이나 정가 중심에서 협력과 책임 기반으로 조금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통제하고 처벌하기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반의 협력 기술을 수립하는 데 힘써줘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계는 대립이나 정가 구조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고 상생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혁신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결국에 이 혁신과 지속 가능성은 건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키워드가 될 건데요. 혁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오늘 언급하게 될 AI 기술을 포함해서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들이 이어져야 할 것 같고요. 지속 가능성 경우에는 장기적인 산업의 가치, 그리고 시설물의 가치, 그리고 친환경적인 노력들, 그리고 인력 지속성을 고려해서 경영 체계를 ESG를 포함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은 규제, 단기 대책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조금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산업계에서는 관행이나 현안 대응이 아니라 기술이나 가치 중심으로 경영 체계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저희 2주제와 3주제 발제에서 계속 이어지겠지만 AI 시대의 건설 산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AI는 건설 산업만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산업들의 생산 방식과 소비 방식을 바꾸게 될 건데요. 이 AI 시대의 건설 산업은 분절, 파편화된 현재의 비율로 가득 찬 건설 산업이 내재된 문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통합이나 축적 활용을 통해서 분절된 생산 체계의 극복이 가능하고 그를 통해서 투명성이 제고된다면 산업이 확보해야 할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우리 건설산업의 대전환의 방향은 기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직감보다는 데이터로 경험보다는 알고리즘으로 단절이 아닌 연결로 전환되는 그런 구조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건설산업 재탄생 2.0의 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1.0의 비전과 목표는 계승되어 왔습니다. 3대 원칙도 계승하고자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략 과제를 조금 더 고도화하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산업 가치 중심, 생태계 확장, 그리고 AI와 디지털 연결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건설산업 재탄생의 비전을 설계를 했습니다. 요 세 가지 사람, 거버넌스, 기술을 실행 동력 관련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탄생 2.0의 체계와 실행 기반입니다. 예, 저희가 1.0의 비전을 계속 확장하고자 하였고요. 저희가 설정한 비전은 국민경제와 국토 공간과 가치까지 책임지는 국가 산업으로서의 재탄생입니다. 목표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서의 건설 산업을 세우자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요. 3대 원칙은 재탄생 1.0에서 나왔던 3대 원칙을 그대로 계승하되 그 21대 과제들을 고도화해서 10대 전략 과제로 도출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 담론을 넘어서 국민의 미래를 실현하는 가치 중심의 산업으로 바뀌려면 정말 잘 움직이는 실행 기반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 거버넌스, 기술이 세 가지 요인이고요. 이것은 뒤에서 차차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21대 과제를 지난 건설산업 재탄생 1.0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크게 공정상생, 융합확장, 자율혁신, 기반조성 이렇게 21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번에 재탄생 2.0을 제안하면서 산업구조 전략과제 그리고 국민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의 재정의, 민간혁신 생태계 중심이라는 접근 방향을 기반으로 해서 10대 과제로 재정리하였습니다. 간단히 보시면요. 크게 이제 산업 기반 혁신과 정책 시장 혁신, 미래 산업 전환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 하에 전략 과제들을 넣었습니다. 산업 기반 혁신 과제에서는 전략 과제 1, 2가 해당이 되는데 산업 가치 부분과 인력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노동 중심의 집약 산업에서 가치와 기술 집약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과제들을 제안을 하였고요. 정책 시작 혁신 관련해서는 크게 5개의 과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민 체감형 정책과 공정한 시장 질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고, 미래산업 전환과 관련해서는 AI, 데이터 제조 기반의 스마트 건설로의 전환에 필요한 전략 과제들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예, 참고 장표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저희 연구보고서 지금 그 백에 받으신 보고서 안에 상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만 설명을 좀 드리면 산업가치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의 참여 주체의 역할, 인식 재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략 과제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수직적인 파트너십 관계에서는 좀 탈피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파트너십 관계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협력적 발주 방식도 여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 보고서에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행 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람입니다. 산업 생산 과정에 참여하건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건 간에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를 위해 짓는가에 대한 공통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의는 문화이고 그 문화는 곧 인식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엔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산업혁신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공유해야 되느냐? 우리가 산업이 추구했던 혁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희 원에서는 인문학이나 사회학, ESG 경영 등 여러 우리가 이제까지 산업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바라보지 않았던 영역에서도 충분히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것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크게 8대 과제로 가치를 설정을 했고, 이것들이 우리 산업 참여 주체 안에서 모두 다 공유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유만 되면 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죠. 사람을 움직이려면 뭔가 유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옳은 선택과 협력이 보상받는 인센티브 체계가 분명히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옳은 선택이 산업의 상식이 되고 그것이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중요하죠. 예, 재탄생 1.0에서도 저희가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전이나 원칙 담론 수준의 거버넌스였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실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거버넌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0 왼쪽에 있는 그림은 1.0을 확장한 거버넌스 체계인데요. 예, 1.0 거버넌스 체계 실행 가능하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시대가 또 변하고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피지컬 AI나 에이전트 AI가 산업으로 정말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건설산업의 혁신을 추구하는 거버넌스도 좀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그래서 중앙, 민간, 지방 모두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만들고요. 그 안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그리고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이 정책 환류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실행 기반의 거버넌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제 상단 위에 국가건설산업정책위원회를 만들고요. 그 밑에 민간협력위원회를 포함해서 지방을 아우르는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하되 그 밑에 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고 같이 쓰는 그런 체계를 이번 실행형 거버넌스의 중심 내용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AI입니다. 제가 AI 얘기를 많이 드리면 안 되는 게 뒤에 2주제, 3주제에서 더 좋은
발표들이 있을 예정인데요. 보시면 AI 시대 건설산업 변화의 모습은 왼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려집니다. 예, 정부는 단순 인허가자에서 산업자는 설계자로 바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대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엔 이 AI 시대에서는 모든 전 주기가 데이터 기반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는 AI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결국엔 그것들이 스마트 건설 생태계 구축의 전환에 있어서의 큰 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누가 더 많이 짓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잘 연결하고 누가 더 예측하고 운영하느냐의 경쟁으로 건설산업의 모습이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산업 재탄생 2.1 골든타임과 3.0입니다. 저희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저희는 이 건설산업 재탄생 2.0을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 거버넌스,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건설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경기 침체 수준이 아닙니다. 건설산업이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완전한 재탄생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혁신의 기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멸해가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함께 할 때 그 시작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2.0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 우리가 과거의 혁신 방안에 9개가 넘는 혁신 방안들이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실패를 거듭해왔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반추해 보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정의, 건설산업의 역할과 범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국가산업의 핵심 산업으로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재탄생 노력이 1.0, 2.0, 더 나아가 3.0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가의 핵심 OS 건설 산업으로서 미래 비전을 관통하는 재탄생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무리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많은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계신데 우리 산업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어느 하나의 기관, 어느 하나의 주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어야만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